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업주부이며 초등학생 아이 둘의 아빠인 사람입니다. 아빠가 가정주부구나 하면서 저를 대충 백수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2년째 백수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저를 엄마 대신 자신들을 돌봐주는 것이 당연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고, 학부모 회의에는 맨날 제가 가도 별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제가 집에서 노는 것이 애들 눈에도 언짢아 보였던 점이 분명히 있었지요. 저 역시도 벌건 대낮에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주부들의 이야기나 엿듣거나 쓸데없이 혼자 카페에 죽치고 앉아서 하루의 절반을 풀 죽은 채로 보내는 제 자신이 초라했던 적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던 제가 매일 들르는 그 마트에서 시식음료를 파는 아가씨랑 약간의 썸을 탔지 뭡니까? 그녀는 떠먹는 요구르트를 파는 시음대를 담당하고 있었지요. 대충 허접한 레벨의 대학을 휴학 중이었고 23이었습니다. 제법 손님에게 잘 엉겨붙어서 말도 잘했고 키도 컸고 날씬한 데다 밉상도 아니어서 손님들이 다가오는 것은 쉬웠고 덕분에 요구르트도 아주 잘 팔렸습니다. 그녀는 본사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물건을 팔면서 한 번씩은 자신이 회사에 건의해서 괜찮은 아이템을 직접 짜서 물건을 팔려는 열정도 보였지요. 떠먹는 요구르트를 활용한 다양한 소스, 음료, 칵테일 등등 그녀는 젊은 사람이기에 가능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휴학하고 1년간 마트에서 요구르트를 팔아서 돈도 제법 모았고 넘치는 열정으로 회사를 위해 헌신한 대가로 인센티브도 듬뿍 받아서 남은 2개 학기 등록금도 이미 다 벌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시음대에서 요구르트를 먹다가 그녀와 첫 대면을 했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후로는 마트에 갈 때마다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그 나이대의 대학생이라기엔 이미 세상 물정을 많이 알았기에 자기 몫을 챙기는 것에 엄청 빨랐습니다. 게다가 눈치도 대단해서 제가 그 시음대로 오는 이유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데이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미 방학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섭렵하며 세상에 깨지고 부딪히며 어른 세계로 일찍 들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학 다니는 내내 술집에서 알바하면서 온갖 연령대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세상 이치를 더 통달해 갔고요. 그런데 저 같은 백수에다 전업 가정주부로 사는 별 볼일 없는 남자를 왜 만나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조금 꺼리는 듯한 눈치를 보이더니 자신은 그 모든 것을 겪어보니 세상에서 귀한 것은 마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랑 시외로 놀러 갔던 날 제가 사준 플라스틱 반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건 시골 가게에서 산 초등학생들이나 끼는 꽃 모형이 든 투명한 반지였습니다. 아내가 타던 차를 끌고 나와서 그녀와 시골로 놀러 갔던 그날 저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다가 그 웃기지만 소박해서 제 마음을 끈 반지를 사서 장난삼아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가져갔던 그 차는 생각지도 못한 채 오히려 코올리개들이나 끼는 플라스틱 꽃반지를 그녀는 소중하게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나름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슬퍼지더군요. 나이 40대 중반에 회사를 불시에 잘렸고 아이들은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어서 곧 중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가장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돼버린 것이었으니 서럽기도 했었죠. 제가 실업자가 되었을 때 아내는 아무 기대감도 없는 얼굴로 저를 잠깐 보더니 얼른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의 취직 자리를 잡았습니다. 학습지 교사, 대리 운전기사, 식당 주방 보조, 김치 공장에서 김치 담그는 직원. 그 나이대의 여자들이 할 만한 것들이 수없이 물망에 올랐고 결국은 그녀의 친구가 운영하는 물건 창고의 경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나마도 어디냐면서 얼른 그 자리에 들어가더니 매일 오전 6시에 나가서 종일 숫자와 전화와 씨름하면서
물건 상하차와 재고와 입고를 체크하고는 밤 8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몰던 차는 자연스레 아내의 출퇴근용이 되었고, 저는 아내가 하루 14시간 일해서 벌어오는 돈 중의 일부를 매달 생활비로 받아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매일 설거지나 하고 여자들의 즐거운 수다 등 너머로 들으며 하루 일상을 보내고 나면 물밀듯한 슬픔의 저녁이 몰려왔고, 그러면 저는 아이들이 집으로 오기 전에 얼른 저녁을 지으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그러던 중에 마트의 요구르트 시음 코너에서 그녀의 다정한 미소와 친절한 목소리가 저를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친절은 그녀의 가식이었고 자신의 수당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이미 피폐한 상태였기에 그렇게라도 세상 밖으로 끌어올려진 것이 어쩌면 잘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저는 지금 3개월째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자동차로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하고 저녁에 늦게 지쳐 돌아오는데 운전까지 하려니 너무 스트레스라면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차를 팔까 하던 걸 제가 극구 말려서 다시 재취업할 때를 대비해서 그 차는 제 몫으로 그대로 두겠다고 얼버무리고는 마트에 그녀와 데이트하는 날에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삶의 힘을 내어갔고 그만큼 가정과 아내에게도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종일 피곤한 아내는 누우면 골아떨어지기에 저는 다정함을 받아본 지가 한참이 되었고 그만큼 마트녀와 더 가까워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트녀가 이전에 이별한 남자친구와 최근에 다시 결합하고 아주 잘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질투가 타올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내가 준 생활비 중에서 제법 큰 돈을 몰래 빼내서는 마트녀에게 고가의 옷도 한 벌 사주었습니다. 23살에 불과했지만 이미 돈을 제법 벌고 있던 그녀는 그저 피식 웃을락 말락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가뿐히 하고는 큰 기대 없는 눈으로 그것을 대충 몸에 대어보았습니다. 난생 처음 여자의 옷을 고르면서 행복에 부풀었던 저는 약간 실망했지만 그래도 아내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싱싱한 일상의 즐거움을 마트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만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녀와 저는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긴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자신이 마트를 그만두겠다고 했고 그 김에 저와의 이별도 통보했습니다. 저는 헤어지자는 그 말을 흘려듣고 있습니다만 젊은 여자가 못하러 자신보다 20살 이상 많은 늙은 남자를 만나겠나 하는 마음은 한편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백수이고 이미 풀이 사정없이 죽은 산송장 같은 존재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현실을 부정하고만 싶어지는 게 저의 실오라기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제가 너무 비참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